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회사 생활 오래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 직장생활 29년 하고 퇴직하고 이제 제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절차를 거치죠. 주변에서도 보면 퇴직하고 이제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후배들이 많아요. 그들이 모두 만나서 하는 말 중에 공통된 거. 그때 회사 다닐 때 그거 알았어야 되는데,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지금 후회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댓글 중에도 참 많이 눈에 띄는 얘기가 이 채널을 3년 전에만 알았어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직장 생활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거. 그런 탄식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이제 강의를 하면 주로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는데 1시간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돼요. 원래 이제 강사들의 성향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보면 내가 그 당시에 좋은 리더였나? 현직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근데 그 직장 다닐 때는 누가 뭐래도 제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가 정말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가 최선은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게 잘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은.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마시라고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 명함이 인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퇴직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착각해요. 회사에 있으면서 나도 명함이 있고 누군가의 명함을 받잖아요. 나한테 이제 많은 명함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인맥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 사람 잘 알지. 술도 몇 번 마셨어? 뭐 명절에 인사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문제는요, 내가 그 회사를 퇴직하는 순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됩니다. 만약 100명이라고 하면요, 딱 한 3명 정도 건지는 것 같아요. 한 3%. 이제 평소에 좋은 어떤 이제 우정을 쌓았던 거래처지만 아니면 서로 아는 동료지만 진짜 내가 만났던 사람, 회사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한 3% 정도를 이제 건져서 좋은 인맥이 되는 게 그게 이제 평균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를 퇴직하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우정이나 어떤 그런 신의나 그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나중에 자기한테 유익함이 되거나 무익함이 되거나 아주 큰 판가름이 나는 그 요소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원칙. 그래서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회사랑 내가 상관없어지는 동시에 그들도 상관없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내가 이제 쓸데없는 어떤 그런 선을 넘는다든지 쓸데없는 에너지를 퍼붓는다든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되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제 너무 많은 걸 그들에게 이제 기대하는 기대하는 일이 없어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명함에 대한 착각인데요. 내가 가진 명함은요, 회사라는 배경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A물산, 무슨 영업팀 팀장, 무슨 관리팀, 팀장이라는 거는요, 그 이름에 내 이름 빼고 딴 이름을 박아 놓는 일이에요. 나는 거기에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직함은 다른 사람은 충분히 대체될 수 있죠? 나는 그저 일정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칭찬하고 잘해주고 나를 배려하고 하는 건 대부분 그 회사, 그 직함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나 자신한테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착각하지 말고. 이거 착각하는 순간 참 대책 없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이 김대리라고 치자고요. 아니면 김과장이나. 경력이 7년 차예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이 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잘 부탁한다고 막 그렇다고 쳐요. 자기가 이제 납품해야 되니까 이리저리 설명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7년 차 대리가 7년 경력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틱틱거리고 납품업체 사장은 그 분야에서만 경력이 40년인데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갑을 관계에 딱 젖어 있으면 그 김대리는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나이든 사장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말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는 어설픈 담당자들 직장생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겸손하게. 뭐 김대리가 아니라 김과장이라도 아니면 김팀장이라도 그 거래처 사장에 비해서 그 분야를 같이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저분이 굉장히 전문가다. 그러면 이참에 많이 배워야겠다. 내 몸을 낮추고 그게 실속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하고의 어떤 이제 그 미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게 진짜 인맥인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집착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단 회사에서 누구한테나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강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 가기 싫어지고 열등감이 들고 직장 생활에 회의를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 상담 코칭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고 하기를 원하는 건 진로 코칭이에요. 직장 생활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로 코칭을 주로 하는데 때때로 직장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상담, 코칭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좀 안쓰러워요. 그게 상담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잖아요. 상담 왜 하겠어요? 그 회사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서 그런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 사람들은 어차피 각자의 목적으로 만난 거예요.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잘 맞으면 너무 좋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데 안 맞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맞아도 그만이다. 천년만년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집착하면 쓸데없는 에너지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인간관계에 대해서 코칭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막 말씀드려요. 진로 코칭으로 주제를 바꾸시는 게 어때요? 그 관계에 대한 코칭을 받기에는 이제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게 코칭을 받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직장 상사가 나를 안 만나고 치자고요. 나는 그 사람 그렇게 별로 싫지 않은데 나를 안 좋아해요. 사사건건 취향이 다르니까. 난 좀 꼼꼼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성질만 급해서 당장 답이 나와야 되는 직장 상사. 껌껌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데드라인까지, 자,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금요일까지 내가 쥐고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알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이라도 데드라인 다시 설정해서 땡겨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직장 상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일로는 맞추는 게 맞는데 인간적으로 나를 별로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좋아하도록 지나치게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쓸데없이 환심 사기 위해서 마음을 쓰면 사실 더 멀어져요. 그리고 나는 지치죠. 계속 신경 쓰니까. 나랑 안 맞는구나. 그냥 일로만 지적당하지 않도록 맞추자. 나머지는 신경 끄자. 그런가 보다. 하자. 이게 더 차라리 좋죠. 좋은 평판 내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예를 들어 선배가 무리한 부탁을 계속해요. 그러면 한 번만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해 놓으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 휘둘리고 만만히 보이는 거 내가 거절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싫은 거 내가 할 필요 없는 일은 안 한다. 노라고 이야기한다. 이 원칙 세워둬야 나중에 직장생활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어떤 거 후회할까요? 플랜 B가 없으면 후회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천년만년 직장생활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한 케이스인데 퇴직하고 보니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내 미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면 직장생활도 보다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관련 콘텐츠를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거 퇴직하고 나갔고 이제 생각해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뭔가 퇴직 후에 직장 관련 책을 쓰고 강의를 한다고 계획을 그때 딱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걸 플랜 B. 나는 퇴직하고 나면 이게 플랜 B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더 열심히 케이스 스터디하고 이건 나중에 이거 책으로 쓰자 이런 거.
이거 컨텐츠로 만들자. 이런 것들은 도전하고 기록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막 있었어요.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효율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야 풀까? 이런 거 막 실험해보고 기록해 두고 갈등 자체가 콘텐츠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스트레스 확실히 덜 받겠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회사 다니면서 퇴직 후 뭘 하면 좋을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도 내 실력을 키우는 것도 그 준비 중에 아주 커다란 요소가 됩니다.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